자, 2부는 정다희 아나운서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궁금증, 갖고 있는 질문들 좀 준비해 오셨죠?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정말 궁금한 거 콕 집어서 제가 좀 질문 몇 개를 드리려고 네.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릴 거. 네. 작년에 네. 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빵 기업이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좀 미래를 보고 이제 사는 주식들 네.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 네. 한테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가요? 이런 애들 전망.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에서 과연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인가가 궁금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최근에 가장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이든지 그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든지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색깔하고 갑자기 시장이 달라졌어. 2월부터 좀 뭔가 어려워지는 느낌이 나면서 네. 그렇다고 또 시장이 완전히 또 꺾어지고 죽는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동안 재미없었고 이제 잘 안 쳐다봤던 쪽들은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이 회사들 이런 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라고 크게 그 높은 성장성을 부여했었던 기업들은 갑자기 좀 주가 측면에서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별일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들이 너무 과하게 2, 3월에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좀 드렸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랐던 네. 것처럼 그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좀 급격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네. 부분은 이제 실적 강세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전혀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얘기긴 한데 이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의 1년 전체적인 실적을 추정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실적은 1분기 실적입니다. 이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얼마나 상회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 기업이 1년 농사를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를 가늠을 하게 되고요. 네. 더 크게 보면은 사실 한 국가 전체의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까지도 사실 그렇게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또 최근에 각광받았었던 뭐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조선 업체들이 급격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게 약간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서 제품 가격들이 급격하게 인상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으로 작년에 그 어려웠던 한 해의 실적이 단 한 개 분기로 다 커버되는 기업들도 막 나올 것 같다라는 수 거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다라는 사실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 삼성전자 뭐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뭐 절대적으로 나쁜 것라기보다는 작년에는 너무나도 문제였었던 그 미운 오리 새끼였던 그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괄목상대할 정도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1분기에 나올 거고 여기에 맞춰서 연간 전체의 그림을 얼마나 더 좋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났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삼성전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한 88층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상황을 보고 지금 물렸다라고 한다고 또 아까 방송 전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물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인텔이 뭐 파운드리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또 한 번의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기술 영역에서만큼은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철옹성처럼 유지하고 미국의 산업 내에서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바람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부분을 행정명령으로까지 이제 시키면서 반도체 수급을 확보하라는 좀 그 강한 의지를 좀 피력을 했었고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십수년간 쉬고 있었던 파운드리를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인텔의 그 파운드리 관련된 그 스토리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2000년대 중반, 2005, 6년 정도 수준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생산을 처음으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할 때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좀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었던 자국 기업 인텔한테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인텔이 되겠어? 하면서 지금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삼성전자로 그렇죠. 온 거죠, 그게.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기회를 잡게 되면서 그 위탁 생산 영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굉장히 커지는 이슈가 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뭐 인텔이라든지 그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가장 좀 활발하게 위탁 생산 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약 50% 네. 이상을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17% 정도. 여기에 10년 만에, 근 15년 만에 인텔이 돌아와서 이제 예전에 제왕이었던 내가 왔으니 내가 이 시장을 한번 다시 해보겠다. 근데 사실 녹록치 않죠. 왜냐하면 이 삼성하고 TSMC가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이 공정 미세화라는 부분, 엄청난 자본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그 반복한 뒤에 점점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 경쟁 우위이자 결과물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한참 공정 기술이 좀 뒤떨어져 있는 상태의 인텔이 그러면 시장에서의 걱정이 사실 뭐 완전히 기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1, 2등가 어떻게 보면 탑티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에 바로 위협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밑에서 나머지 30%의 점유율을 나눠 먹고 있었던 뭐 대만의 UMC라든지 그 저 중국의 SMIC 그리고 뭐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뭐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또 인텔이라는 경쟁자랑 또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맞겠지만 삼성은 괜찮을 거다 아직은. 지금 그걸 이제 삼성전자를 던지고 뭔가 이제 그 궤도를 바꾸기에는 사실 이 뉴스는 너무 민감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연말 연초에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좀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가 주가를 올린 한 가지 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럼 4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투자자들이 4월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거는 좀 잘 봐야 된다. 아니면 이 4월은 또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그 활용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면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클로 걱정해야 될 그런 속도 변화들이 한 달 안에 뭐 굉장히 압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시장에서 전개됐었던 예상치 못한 막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그 걱정 같은 경우도 이 빠른 시장 속도에 사실 기인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제 좀 조언을 구하러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말씀들을 찾아보면 또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장주의 시대는 이제 좀 끝나간다.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 베팅해라. 막 이런 투자 의견들이 사실 일색일 거고,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뭔가 이제 위험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그 이야기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지금 그런 논리들은 상당 부분 3월 시장에서 많이 다 흡수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월이 되면 우리가 또 맞이할 환경 중에 하나는 서두에 앵커님 그 기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처럼 백신 보급을 기대하는 시장, 그 이후에 그 미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인하게 될 소비의 환경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큰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또 그 많은 주체들이 살아나오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기술의 발전을 또 비약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 돈의 힘이든 뭐 일자리의 힘이든 어떤 경로든 간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1920년대 당시에 자동차가 이제 크게 보급이 되면서 굉장한 기술 변화를 좀 만들어냈었죠. 당시 이제 라디오도 보급이 되면서 물자 이동과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의 발달이 좀 크게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신기술이 화두였지만 항상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만들어 오는 게 그동안 우리가 목도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 자동차의 보급 같은 경우도 물자 이동을 워낙 활발하게 일으키다 보니까 당시에도 좀 청교도적인 주의가 좀 팽배해 있었던 미국 사회에서 뭔가 부자들의 소비 행태가 전국적으로 좀 퍼지게 되는 계기가 좀 됐었고 뭐 이 위스키라든지 뭐 담배 같은 이제 부자들의 애호식품 같은 애호용품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백신이라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거의 냉전과도 가까운 위기를 우리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었고 이 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많은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술 투자를 각 국가들이 각자 도생으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켜온 상황이에요. 이 뒤에 진행될 부분들은 물론 그 기술의 그 혜택을 바로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역할도 물론이겠거니와 이 뒤에 따라올 소비의 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 백신 보급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돼버리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4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로 올려놓았었던 그 기대감 대비해서 사실 백신 보급이 늦고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을 실망시키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선반영됐던 주가를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키는 역할, 좋게 말하면 안정화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긴 그림을 봤을 때 4월이 이런 종목들 좋은 가격에 또 투자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역발상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거꾸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 요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실제로 회복되는지를 보면서 그 추세에 맞게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